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해를 맡게 된 김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 및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원우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까요? 네, 내빈 소개 및 인사말은 저희 안민석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길 예정이니까요. 저는 안민석 국회의원님의 경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 오산에서 수도권 내리 4선을 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만 14년째 활동하며 국회 내에서 교육, 문화, 체육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4년 최초로 최순실의 존재를 국회 본회의에서 세상에 알릴 것을 시작으로 1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을 추적하며 최순실 추격자 안탐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까지 끌고 간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국헌문란 사건의 실마리가 안민석 국회의원으로부터 처음 풀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출판된 안민석 의원의 끝나지 않은 전쟁은 안민석 의원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 약 500여 명을 만나며 추적했던 집념의 이야기가 소상히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본격적인 북토크쇼에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1000일의 추적 기록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자, 지난해 12월 19일 대한승마협회는 12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아무개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굳이 이 선수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무개 선수가 누군지 차관님은 알고 계시죠? 이 정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5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적 채널에 의해서 국정 통치가 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국정을 농단한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수수백기다. 문고리 3인방 100만 명의 시민이 일종의 가족 사기단이죠. 유사일에 이러한 사기 집단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가족 사기단인데 여기에 대통령이 공범 역할을 하셨다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슬픔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닙니다. 박근혜 게이트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맞춘 퍼즐 조각의 대부분은 다 제보예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청와대는 예외였다. 청와대 관련된 자료들은 그거 안 주죠. 감추는 자 범인인 거죠.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경찰장 아니에요? 차장 맞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일정을 몰라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30-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국민들이 약속하시겠습니까? 진짜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의사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압력이든 강요든 제가 철저히 좋은 회사의 모습을 만들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국민들이 기대한 대답일 겁니다. 그 촛불 집회에 나가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우습죠. 예? 국민들이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무섭습니까? 정확히 국민들이 두렵습니까? 국민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프로포폴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본 적도 없고 투여한 적도 없습니다. 16일날 대통령에게 주사를 안 맞았다? 안 놓았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얼굴에 빵꾸가 나고 얼굴 피멍이 들었는데도 대통령의 간호장교가 이거를 몰랐다. 하루 종일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파악한 최순실의 재산 규모는 전체에 비해서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최순실 재산을 조사하고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최순실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즉각 탄핵하라! 탄핵 세 번, 구속 세 번을 함께 외쳐주실 수 있겠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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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두려움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세월호 그 시간 동안에 그 바닷물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공포는 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보내지 못해 그곳에서도 알고 싶은 진실이 밝혀지길. 반갑습니다. 우리 동탄, 화성, 또 용인, 오산 시민 여러분,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입니다. 그동안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목포 두루두루 찍고 오늘이 11번째인데요. 동탄의 여기가 가장 핫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내빈 소개를 하지 않는데요. 제가 내리사선, 수도권 내리사선, 이제는 수도권 여당 내리사선을 하면서 오산화성에서 저랑 같이 정치를 해왔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같이 함께 하실 우리 지역의 시장님 두 분, 또 국회의원 두 분, 또 시도원님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양해하거나 말거나 이분들 좀 앞으로 한꺼번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 시장님, 최 시장님, 우리 이원욱 의원님, 권치승 의원님, 나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우리 시도원님들도 같이 쭉 올라오시죠. 시도원님들도 올라오시고요. 예. 우리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에서 오산으로 전학을 옵니다. 성호초등학교 6학년 1반 우리 반 단짝 곽상욱 오산시장님. 2006년 화성시장 출마 좀 해라 해도 그때는 절대로 정치 안 한다. 정치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하더니 2010년에 화성시장이 되셨어요. 우리 최인석 화성시장님. 우리 이 지역의 국회의원 우리 이원욱 재선 국회의원님. 그래서 저희 이렇게 4명은 친구입니다. 토끼띠. 네. 조강명 도의원. 이리 와, 그러면. 이렇게 같이 오시고. 예.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친구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성, 거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봉담인들을?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하고 민정수석실에서 4년을 있었던, 권칠성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화성 바란 쪽에 시의원,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대학 교수 시절에 오산 화성 환경운동연합을 조금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5년을 하는 시민운동을 이 지역에서 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었을 때 사무국장을 했던 화성 시의원이신 이용근 의원님. 네. 2000년에 오산화성 환경운동연합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저희 둘 다 약속이 우리 절대로 정치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산 우리 시도 의원님, 저랑 같이 정치하시는 우리 시도 의원님, 제가 지금 내리사선하는 동안에 감옥 가지 않고 깨끗하게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게 다 이 분들 덕분입니다. 도의원 송영만 도의원님이요. 그 다음에 조재훈 도의원님이요. 문영근 직전시의회 의장님, 문영근 의원님이요. 지금 현 의장님, 손정은 의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저의 비서관 출신 장인수 의원님입니다. 오산이 교육도시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님들이 의논하셔서 비례대표 한 분을 저한테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도 하셨고 지금은 유치원 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영희 원장님께서 지금 오산은 비례대표로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인데요. 자, 통틀어서 제가 그냥 직권으로 욕먹을 각오하고 우리 이원욱 의원님 아까 늦게 온다고 했는데 정시에 맞춰 왔거든. 아마 인사말 기대를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그냥 해주시는 걸로 하고 양해를 다 해주셔서 이원욱 의원님이 대표적으로 제 오늘 이 행사에 대한 대신해서 축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보다는 저는 워낙에 옆에서 잘 지켜봐서 그냥 시키면 해. 그래서
그럴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말 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단어 중에서 유붕이 자원방리하니 불령여로와 친구가 있어서 스스로 와주니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으랴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민석 친구가 내리사선이라고 저는 제 돈불이 안 된다고 맨날 깔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자리까지 오셔서 저희 지역구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해주심에 아주 큰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을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대정부 질문할 때 뭐 등등 그 자리에 항상 앉아서 저게 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초창기에 2014년도에는요. 뭐 들어보지도 못한 최순실, 정유라 뭐 얘기를 막 정모시기를 얘기하고 김종 체육부 차관 뭐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지? 뭐 이랬었는데 그 집요함이 결국은 우리 촛불 혁명을 만들어내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만들어냈던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정치 역사를 세계에 놀라게 만든 그 주역이 바로 안민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문재인을 찍지 않으셨던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을 것 같은데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그 주역 우리 안민석을 위해서 큰 함성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동 인사하고 그냥 내려가시죠. 자, 전체 일동 인사. 유창욱 사무하고 좀 사무총장하고 이창호를 좀 소개를 좀 주시겠어요? 유창혁 사무총장. 지금 최인석 시장이 누구 꼭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국기원 아시죠? 대한민국 프로바들을 총칭하는 한국기원의 일지매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유창혁 사무총장님이 와 계시고요. 응답하라 1988에 보면 롤모델이죠. 그 바둑, 그죠? 이창호 두 분이 와주셨어요. 좀 일어나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모셨어요, 제가. 원래 안 다니시는데요. 정말 한국기원 일로 오시고 안민석 의원이 교문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싶어요? 한 말씀 해야 돼, 간단하게. 화성 시민들에게. 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바둑으로 치면 말하는 게 18급도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뚫고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 그래. 이틀 전에 BH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BH가 어딘 줄 아세요? 블루하우스, 청와대.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을 가는데 안희원을 찍었답니다. 같이 가자고. 비주류 14년 만에 꿈인가 생신가. 제가 다음 주에 대통령 모시고 미국 갑니다. 네. 더 이상 저를 비주류라 부르지 마십시오. 네. 대한민국 주류 정치의 중심에 있는 내리사선 안민석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또 때로는 슬퍼하면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를 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맞죠? 자, 근데 세상이 바뀐 줄 알았더니 정유라는 2번씩이나 영장이 기각되고 최순실, 박근혜 포함한 국정농단 세력들은 아직도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우선구죠. 그럼 지난 은동설안의 촛불을 20배 이상 들었던 우리 국민들이 뭘 몰라서 그 촛불을 들고 나갔던 겁니까?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저는 이제 시즌2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1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서 시즌1 전쟁을 국민들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정농단 세력의 뿌리, 재산, 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 전쟁은 쩐의 전쟁이다. 제 책은 1, 2, 3, 4부로 구성이 됩니다. 1부에서 3부까지는 어느 한 신부님으로부터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조그만 퍼즐 제보를 받는 한 전화 한 통화로부터 시작되는 1부, 그리고 2부, 3부를 거쳐서 지난 청문회 이야기까지 조국 대위를 만나러 미국 텍사스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장시호와 썸탄 그런 이야기, 왜 장시호가 저를 보고 싶다고 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다 적었습니다. 책에 다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의 전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책을 수입금으로 독일을 지금 가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교포들이 많은 지금 제보를 쌓아놨는데, 저하고 오늘 출연할 주진우 기자, 노승일, 안흥구 국장님, 저희 독수리 오형제들이 다시 독일을 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책의 수익금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5%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사실수록, 책을 열심히 사실수록 애국하는 길이다, 애국의 심정으로 책을 사신 것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사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꼭 한 분을 이 자리에 좀 모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4월 16일 날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세월호 배 안에 있었던 우리 아이들의 동영상 장면을 기억나십니까? JTBC에서 방영됐던 그 동영상을 누군가가 복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물속에 빠진 그 동영상을. 그 동영상을 복구했던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선체에서 건져낸 3년 동안 소금물에 찌들은 그 핸드폰을 밤낮으로 복구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현존하는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3년 동안 바닷물 속에 있었던 핸드폰을 복구할 수 없다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교수들이 딱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이 벌써 9개를 복구시켰습니다. 이효민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이 청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청년의 활동을 폄하하고 가리려는 그런 세력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년의 결과물을, 성과를 누군가가 생색내고 가르치려는 그런 세력이 있어서 이 청년의 존재는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저를 만나서 이효민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자기가 복구해냈던 그 문자 내용에
진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동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야기하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 3분.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휴대폰 복원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하고 있는 이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5번째 안 의원님 토크쇼에 쓰고 있거든요. 항상 떨리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안 의원님이 최순실 정유라를 세계 최초로 어떤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린 다음에 정확히 일주일이 안 되는 6일 만에 세월호 참사가 났거든요. 안 의원님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했을 때 안 의원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너무나 미안했고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안으로 밖으로 굉장히 힘들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어쨌든 세월호 안에서 발견된 핸드폰을 복원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마지막 진심 끄집어내서 JTBC 뉴스룸을 통해서 바다에서 온 편지로 여러분한테 제가 알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만약에 제가 하지 못했더라면 저희 안 의원님이 최순실 정유라 끌어내고 문재인 대통령 되게 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져가는 안민석 엔진, 절대 꺼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들어하는 안민석 엔진에 좀 보조 엔진으로 도움을 다른 쪽에서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길게 얘기하면은 안 의원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요. 세월호 영상,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세월호에 대한 정의는 좀 얘기는 꼭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초반에 하면서 느꼈어요. 한 10개 정도,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개 정도 보면서 누구보다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전부 다 봤으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상을 보면서 한 20개까지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상 작업하면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다 살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는 100% 만%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두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2014년 4월 16일 당신이 대한민국의 어른이었다면 우리는 마음의 죄를 조금씩 가지고 살아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복구 작업 때문에 목포 서울을 쉴 새 없이 지금 다니느라고 장가 좀 보내줍시다. 예. 우리는 아무튼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은 참 슬프고, 너무 슬퍼서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슬픈 진실입니다. 14년 4월 8일 제가 최순실 정유라 세상 밖으로 꺼내고 정유라의 공주승마 특혜를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 박근혜 최순실은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함께 정유라 최순실, 정유라의 공주승마도 침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최순실은 저를 2번이나 구속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최고 권력자의 영린을 건드린 안민석을 그냥 둘 리가 없겠죠. 저를 장관 인사청문회 후보로 추천하면은 저는 그냥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박근혜가 저를 탈탈 털었거든요. 저는 최순실 박근혜에서 검증된 사람이에요. 특히 말이죠.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김영환이라는 분이 있죠. 우병우 전에 민정수석. 비망록을 열심히, 업무 일지를 열심히 썼던, 그래서 김영환의 비망록으로 알려져 있는 14년 6월 14일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입니다. 안민석 오산교통 1억 원. 안민석이가 오산교통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산교통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검찰이 시쳇말로 족쳐댑니다. 돈 줬다고 불어. 돈 줬다고 불어. 준 게 없는데. 그랬더니 사장 노조위원장이 구속이 됩니다. 옥살이를 하고 나온 노조위원장이 15년 여름에 자살을 합니다. 저는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전에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오산 시장님하고 오산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돈을 상납 주기적으로 받아서 안민석의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수원지검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됩니다. 15년 9월 16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병우 라인입니다. 저를 고발하기 이틀 전에 15년 9월 14일에 최순실이가 장시호에게 안민석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안민석 뒤를 뒤지고 안민석을 탈탈 털어라. 그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됩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 국정농단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우연 사건들은 결국에는 필연, 기획되고 의도된 것으로 다 나타납니다. 우리 시도원님, 시장님들 저한테 돈 준 게 없으니까 이분들 전부 다 총선 전에 오산서 10명 이상이 검찰에 끌려갔어요. 저는 안 불러. 동네가 아주 뒤집어졌어요. 여기 문정근 전 시의장님은 가택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제 총선 전에. 저를 낙선시키려고. 저들은 이렇게 안민석 킬러 투입해가지고 안민석 낙선시키겠다 공공연히 이야기했어요. 이항구가, 공천심사위원장이. 저를 낙선시켰더라면 제가 이 일을 못했겠죠. 그래서 최순실은 저를 사선을 방해하려고 그런 프로젝트를 꾸몄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다 책에 있어요. 책 사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 정도는 박수 딱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60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저 책의 1, 2, 3, 4부 중에서 4부에 해당되는 최순실 재산 추적 기록기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추적을 같이 했던 우리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과연 최순실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특별검사에서는 국정농단의 진실만 캐냈습니다. 사실은 이 뿌리, 이 재산도 캐내는 것으로 특검 사건 리스트 10개 중에 7번째가 최순실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수사하도록 한다 포함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최순실 재산을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 국정농단 진실은 물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반의 반 밖에 지금 못 왔어요. 특히 무기, 최순실이가 무기를 안 건드렸겠습니까? 록히드 마틴은 전체 회사 예산의 10%가 로비 자금이에요. 체육농단, 문화농단 이거는 끈값이죠. 얘들은 국가를 상대로 돈벌이를 한 가족 사기단이거든요. 이 가족 사기단들이 돈 되는 무기 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작될 겁니다. 지금 이 조사가 한겨레 21과 스포트라이트에서 지금 캐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기대하십시오. 핵심적으로 뿌리에 해당되는 이 국내 이 돈들이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들은 최순실과 최순실 일가의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지들 돈입니까? 자, 최순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습니까? 내가 유치원에서 많이 벌었는데. 유치원 원장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유치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억 원 막 벌 수 있습니까?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저 돈들은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저희들은 저 돈은 박정희의 통치자금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박정희의 통치자금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의 재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고 최순실의 재산은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이대로 두면은 두 번째로 저 악의 세력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냥 두겠습니까? 저들은 아직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돈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저 돈 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세대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 세대에 또 그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최태민은 70년대부터 꿈을 꿨습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35년 만에 그 꿈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다시 저들은 부활, 재기, 꿈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들, 이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은 저들은 부활할 거라고 봅니다. 또다시 역사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과연 얼마나 많은 돈들이 있을까? 대체적으로 언론에서는 수조 원을 숨겼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홍구 국장님이 좀 상세하게 하시겠습니다. 최순실 재산은 뿌리가 박정희라고 했을 때 프레이저 보고서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는 여러분들 코리아 게이트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소위 박동선 게이트. 1976년 박동선 씨가 미국 국회의원들 수십 명을 상대로 10년 동안 로비를 한 것을 미국 정부가 알고서 도대체 박정희의 통치자금이 얼마나 많길래 이걸 조사를 하자. 그래서 프레이즈라는 미국의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20명이 거기에 CIA 요원과 전문 회계사들 해가지고 전문가 20명이 2년 동안 조사한 결과가 바로 이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어디 있죠? 프레이저 보고서? 최근에 이 책을 어떤 분이 목숨을 걸고 번역을 했어요. 2년 전이니까 박근혜 권력이 서슬프를 때 양평에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이분을 만났는데요. 그냥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인쇄소도 이 책을 찍자마자 인쇄소도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평에 지금 거의 숨어 지내다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야 이제 연락이 닿아서 제가 며칠 전에 배웠어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자금을 모았는지, 그리고 이 책에 미국 국회가 2년 동안 조사한 박정희 통치자금의 전체 규모가 78년 기준으로 8조 4천억 원입니다. 지금 시가로 약 3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통치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땅에 숨겨져 있습니까? 불에 태웠겠습니까? 누군가가 저 돈을 헤쳐먹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첫 번째 전두환이가 헤쳐먹었을 걸 봅니다. 전두환은 국보위 시절에 최태민을 6개월 동안 군 부대에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 시켜서 최태민을 6개월 동안 설득을 합니다. 돈 있는 거 좀 갈라먹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 군에 가둬놓고. 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칼을 뽑고 과거를 쳐낸 일이 뭔지 기억나세요? 전두환 비자금을 전두환 재산을 몰수한 겁니다. 이거 하고 80년대 박근혜 최태민 감옥에 군부대 6개월 동안 가둬서 얼마나 박근혜 영예가 열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두환이가 그냥 풀어줬겠습니까? 저는 저 돈 중에 일부를 최태민으로부터, 그게 금고석에 있는 거든 일설에 의하면은 1톤짜리 트럭 반 트럭, 그러한 과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 돈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타나는 이 박정희 통치자금일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조사를. 근데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일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최순실 재산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을 찾으러 독일을 갑니다. 최순실 돈을 찾으러. 제가 감옥에 있는 최순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독일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순실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의원님, 한 푼도 없어요. 있으면 안 의원님 다 찾아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찾으러 간 겁니다, 독일에. 내가 다 가지겠다. 그런데 이게 돈 세탁을 워낙 복잡하게 오랜 동안 해가지고 웬만한 전문가도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을 만듭니다. 누구죠? 악마 기자 주진우. 겁이 되게 많아요, 주진우가. 좀 있어 나올 건데, 비행기 안에서 코피 흘리고 막 그래요. 힘들다고. 주진우 기자는 아시겠지만 MB의 돈 흐름을 추적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집요해요. 네? 중간중간에 최순실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기자가 이제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누구죠? 대한민국 돈 세탁 추적의 1인자, 국세청 사국은 돈 세탁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조사사국장 출신, 대구 지방국세청장 출신, 돈 세탁한 거 한쪽 눈으로만 봐도 다 알아. 요게 어떻게 돌려지고 어떻게 빼돌려졌고 누구 통해서 갔고. 최고의 돈 세탁 추적 전문가 안흥구 국장님이, 안 의원님 그거 혼자서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안흥구 국장님과 주진우 기자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주 기자 숨어 있지 말고 빨리 나와. 주 기자. 아니야, 어디 숨어 있을 거야. 야, 숨어 있잖아. 뭐 하는 자리예요? 아니, 근데 저기 출판 기념회를 하셨는데 이건 또 왜 여기서 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 독일 여비를 마련을 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왜 오신 거예요? 아니, 여기가 지역구도 아니시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그럼. 의원님, 여기 화성이라던데요? 우리 옆 동네. 옆 동네요? 옆 동네. 근데 왜 옆 동네까지 와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전선거 운동 아닙니까, 이거? 자꾸 저보고 도지사 나가라고 자꾸 그래요. 누가요? 아니, 근데, 저기, 출판 기념회를 지금 전국을 돌면서 하고 계세요? 그 영업 비밀을 묻지 말고. 아니, 뭐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홍준표 나왔다고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아직 그만큼 하려면 멀었어요. 아니, 근데 옆 동네에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고요? 아니, 아니, 똑바로. 여러와 같은 성원. 누가? 아니, 박수 쳐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고 계세요. 아니, 왜 옆 동네 사시는? 아니, 지금까지 한 10번을 지방을 돌았는데. 무슨 얘기로? 무슨 근거로? 왜? 진짜 그럴래? 네. 아니, 좀 얘기 좀 해보자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고 이 전쟁이 끝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전의 전쟁, 시즌2가 남았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순실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해야죠. 국회의원을 믿어? 아니야, 못 믿죠. 이현우 의원을 믿을 수 있어. 권지성 의원을 믿을 수 있어. 오산화성적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보수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뿌리가 박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아주 지금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재산 몰수를 안 합니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게 의원님, 이 법을 만들어라. 의원님, 국민들이 그렇게 모아줬잖아요. 촛불 들고 추운데 이제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럴래 진짜? 아니, 이게 나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의원님 그러면 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애들 하나씩 둘씩 설득하고 이게 끌고 와서 특별법 만들자고 하고 일단 같은 당 사람들 이렇게 도장 찍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몇 명 했어요? 그래. 특별법 핑계로 책 팔러 다닌다. 어쩔래? 응? 아니, 그러니까 책 파는 의미가 뭐야? 뭘 원하는 거예요? 이야기 다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주 기자가 저를 뜻이 이렇게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 우리 똑똑한 우리 시민들은 왜 이 자리가 만들어진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네? 그러면 독일 갈 때 비행기 표는 너가 해,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하겠어? 여기 아픈 부분이거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갔을 때, 이제 노승일 부장이 독일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하고 막 이렇게 취재를 같이 다녔으면서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원님, 제가 최순실 재산하고 최순실 독일 인맥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승일이가 최순실 정렬을 가장 많이 알아요. 3개월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노승일 부장이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야, 저게 뭐야, 저게. 잘 안 보여요. 이분은 책에 나오는 노바리스입니다. 독일 교포인데요.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고 이분하고 몇몇의 독일 동포들이 지난 가을서부터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막 지금 뒤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산을 최순실의 독일 재산, 물론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쪽에도 있는 걸로 저희들 보는데 독일 재산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예. 일단 좀 앉아 있어봐 좀. 말 좀 들어 좀. 말을 너무 많이 해서요 지금. 우리 노승일 부장 자 일단 모시겠습니다. 요즘 주진우 기자가 저렇게 옹알이를 하는 이유가 노승일 인기를 여기 이제 게임이 안 되거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의원님 정신 차리라고 여기 온 거예요. 네? 박수 막 쳐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인사 한 말씀 먼저 하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꼴통 노승일입니다. 네, 제가 최순실이 이제 독일에 2015년 8월 12일 날, 아니, 8월 13일 날 들어오는데요. 그때서부터 9월 11일까지 최순실하고 같이 렌트를 빌려가지고 거리만 해도 한 22,000km? 그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많이 봤습니다. 최순실은 부동산도 쇼핑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엄청 많은 부동산을 보러 다녀가지고 제가 많이 피곤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궁금하신 게 저는 최순실을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여기는 3개월 같이 살았고 정유라는 보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유라 최순실을 가장 많이 알 텐데 정유라 2번씩이나 구속을 피한 정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유라는 친구는 제가 다른 북콘서트에서도 얘기했듯이 양면성을 가졌어요. 이중성을 갖고 있는 친구였고 처음에 정유라를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했었고 입가에는 침이 말라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그래가지고 제가 측은지심으로 해가지고 잘 보살펴 주려고 했었는데 엄마랑 갑자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이 친구가 개 10마리, 고양이 3마리랑 살잖아요. 그 집 안에서 같이 삽니다. 근데 집 안에서 같이 사는데 자그마치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에는 1억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가장 비싼 게 고양이였고 그 안에서 개와 고양이가 같이 살았으니 또 개똥과 소변을 또 오줌도 안 채워가지고 100일 같이 지났었죠.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 아이하고 같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엄마랑 싸웠던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이제 동물보호청으로부터 신고를 받았고 받은 와중에 최순실이 개하고 고양이랑 같이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개를 팔아라. 정유라는 개를 못 판다. 그러면서 동물보호청에 신고를 당했는데 결국에는 최순실한테 정유라가 이겨요. 그리고 이 개들이 동물보호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이 개를 정유라가 근처 이제 애완견 호텔로 보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에는 한 마리당 90유로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10마리면 900유로잖아요. 그 900유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입니다. 하루에 따져도. 100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이제 대고 한 10며칠간 이렇게 보관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의 교묘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보모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정유라의 남편의 친구, 그 다음에 보모,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정유라를 말을 봐줬던 말관리사 6명 중이었죠. 그러니까 정유라가 얘기하는 6명 중에 자기는 한 명이었다. 지원받았던 게. 이게 6명이 6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정유라의 모습을 보니 엄청나게 잔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잔머리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최순실 박근혜는 정유라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개 고양이 때문에 엄마하고 싸우죠. 엄마하고 싸우고 최순실이 거기에 있었던 직원들을 데리고 하이델베르그 가서 밥을 사줍니다. 그때가 이제 2015년 9월 9일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순실이 하이델베르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해줬죠. 제가 운전을 했는데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교육부도 15년간 도와줬는데 딸 교육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박근혜 대통령을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맞다. 친한 언니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부터 제가 질문을 안 합니다. 왜? 더 질문하면은 그 즉시 해골당하거든요. 최순실은 의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을 못했고 제가 그러면서 확신을 가져요. 이제 독일 가기 전에는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관계를 알았고 근데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 8월 11일 날 독일을 들어갔는데 2015년 8월 12일 날 고영태로부터 카톡으로 사진 하나 받아요. 그 사진은 뭐였냐면 메일이었어요. 메일을 하나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어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 전화를 하면 미스터 얀이라고 있다. 이 친구하고 통화를 해서 독일에 설립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통역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추천해 준 사람이 이임순 교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밝혀졌어요. 만약에 이임순 교수도 삼성과 박근혜와 최순실 이 뇌물 관계에서 참고 조사를 받는다면 이임순 교수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커요. 왜? 이분은 지금 현재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뭘 했습니까? 위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지금 항소한 입장이고 적극적으로 본인은 항소해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또 줄이려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임순 교수를 불러서 검찰에서 이임순 교수를 불러서 독일의 그 모델도 이임순 교수도 알았는지 그다음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임순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산부인과 교수입니다. 정유라 출산을 도왔고 또 정유라 아들을 제주도로 가서 받았던 그 여자 교수입니다. 좀 늙어서 좀 나이가 나이 실제보다 좀 많이 늙게 청문회 때 화면에 나왔던 이제 그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근데 의원님 노성일 야 승일아 근데 여기 왜 있는 분들이 저녁에 와서 왜 이임순 교수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난 지금 아니 승일이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시켜요. 그러면은 좋은 얘기를 시켜봐줘. 그러면 진도를 바쁜 사람들 오셨는데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주 기자가요 이래놓고 끝나고 나면 저한테 아유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정신 차리세요. 뭘 또. 자 우리가 찾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부터 찾은 재산들을 이제 안 국장님이 먼저 설명하시고 또 주 기자가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부터 도표 2개까지 우리 안 국장님 설명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안민석 의원님하고 독일, 한국 두루 다니면서 발로 재산을 찾아다니는 대구 지방국세청을 지낸 안원구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시는 그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그 독일 재산의 그 소위 서류 회사가 서류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왜 서류로 만들어 놨을까 아마 기억이 나. 보통 회사라 그러면은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 종사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회사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 그야말로 제목만 있고
들어가 보면 사람도 없고 방에 그냥 방만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방에 아무런 장치도 없고 책상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이야기를 듣고 급조해서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책상은 넣어놨더라고요. 여전히 사람은 없고.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이분들이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분의 회사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독일 회사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보면 맨 좌측에 그 92년 연도를 이야기하고요. 연도별로 쭉 진행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찾아냈는데 이 회사들을 보면은 지금 한 30개 정도 되나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도표가 작아서 저희들이 기록을 다 못했는데요. 이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해서 위장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저희들이 찾았을 때 아마 숫자로 따지면 한 400~500개 될 겁니다. 그 회사들은 물론 한 회사가 이름이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숫자는 실제 숫자는 한 400~500개가 다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계속 그 다른 회사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좌측에 보면은 그 유벨이라는 회사가 최순실과 정윤회 씨 그리고 유모 씨라는 분이 독일에 있는 교포인데 그 세 분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가 만든 얀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독일로 최초로 돈을 보내게 되는 회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회사를 저희들이 가서 유모 씨라는 분,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그분이 지금 현재는 호텔하고 그 다음에 그 체인점, 음식점, 그 다음에 뮌헨의 쇼핑센터까지 아주 내용으로 보면은 성공한 독일 교포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독일 가서 제독 강부로 있다가 여행사 가이드를 하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성공할 수도 있지. 한국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그렇게 의심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독일이라는 나라를 잘 보면 독일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세율들은 그렇게 소득세 최고 세율로 해봐야 35%가 되죠. 근데 독일은 60% 육박을 하고 그 소득을 실제로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저런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개천에 용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으면 최순실 씨하고 연결이 안 되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실제로 저분들을 만나러 봤을 때 그렇고요. 국장님 짧게 좀 해주세요. 재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최순실 일가의 졸리려고 그래, 졸리려고. 이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최순실 일가의 이 재산을 우리가 추적을 하려고 하면 사람 인맥을 찾지 않고는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만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우선 그 가족들도 상당히 복잡해서 저도 가끔씩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제일 좌측이 이제 최순영 씨라는 분이 나옵니다. 최순영 씨는 원래 조순영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 임선희 씨하고 조순재 씨의 여동생이죠. 그래서 그분이 최태민 씨에게 입적이 되면서 최순영으로 바뀐 분이죠. 지금 제가 파악할 때는 아마 저분이 임선희 씨가 그 최태민 재산 일부를 관리할 때 저분이 상당히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분이 최순덕이라는 분이죠. 그 안민석 의원님하고 썸을 탔던 그 장시호의 엄마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장석칠 씨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국내에서 임선희 씨가 원래 명동에 사채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 임선희 씨 후에 그 뒷부분에 그 금융을 사채 형태로 또는 뭐 주식시장 일부 또 저축은행 뭐 이런 쪽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던 분이
장석칠 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 있는 회사들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도 자세히 보면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자금을 옮기기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최순실 씨, 정윤회 씨 건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순천 씨와 서동범 씨 사이에서 이제 등장하는 회사가 서양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서양 네트워크스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저희들이 파악하는 과정 중에서 유일하게 제조도 하고 그 매출도 크고, 여러분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알만한 아동복 회사예요. 그 여러분 들으면 그 회사 하는 그 블루 뭐라고 시작하는 그 아동복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근데 왜 이분들을 보느냐 하면 2013, 14, 15년에 걸쳐 가지고 주식의 70%를 이 회사에 서동범, 최순천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70%를 사는데 돈이 2천억이 들어옵니다. 그 2천억이 들어오는데 그 실체가 설명은 이제 요거는 이제 주 기자가 할 것이고. 예.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한다니까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아까 독일 재산 보셨죠? 국내 재산 이거 저희들이 찾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한계 부딪혔어요. 저것도 다 조사하면은 바로 저거 확인되고 몰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 국장님하고 제가 오늘 추미애 대표님과 이해찬 전 총리님하고 같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저희들 이 재산 추적하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당에서 공식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을 이해찬 전 총리님으로 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부위원장 역할은 다 할 테니까, 이해찬 회장님이 오케이, 추 대표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그동안 해왔던 이 비공식적인 이 일은 이제 7월 1일부터 집권여당의 국민재산 몰수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이해찬 전 총리를 모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기에 지금 XX로 된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답답하시죠? 배고파요. 이제는 XX가 아니고 모가 아니고 이제 실명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양 네트워크스 조금 전에 안 국장님 말씀하셨죠. 박근혜 대통령 집권하고서 14년에 걸쳐서 2천억이 투자해서 들어옵니다. 옷 만드는 회사에. 저희들은 이 회사가 수상하다 해서 그 회사를 추적합니다. 그 회사를 주진우 기자 자기가 찾았다고 지금 계속 우기는데 그렇게 일단 인정을 해주고요. 아니요, 제가 찾지 않았어요. 뭘요? 제가 뭘 찾았다고 그래요. 저는 의원님처럼 아무 말이나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자, 주진우 주 기자. 네? 아니, 저 사진을 해놓고 왜 나를 불러? 아니, 왜? 아이, 난 참. 왜요? 이거? 저기 저 얘기하라고요? 아까 말했던 서양 네트워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최순실 씨 집이 언니들이, 남자들도 있는데 언니들, 그러니까 최 씨 집안에 여자 3명이서 이렇게 다 합니다. 최순득이 장시호 엄마 알죠? 장시호 엄마 최순득하고 장석칠, 그분이 7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최태민 씨가 그때 돈으로 현금 30억을 줬대요.
그때 개동에 있는 25평짜리 단독주택이 500만 원 할 때였습니다. 현찰로. 이거는 최순 장석칠 친척분이 저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왜 사진을 띄웠냐면 아까 안홍구 국장께서 서양 네트워크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순천시, 그러니까 최순실 씨 동생이 하는 그 회사에 2천억이 들어온 회사, 2천억을 주고 지분을 사가지고 갔는데, 지분을 굳이 살 이유가 없이 경영권도 영업권도 다 필요 없이 그냥 2천억을 보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저기입니다. 저 오두막입니다. 저기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가는 시골길에 있습니다. 시골집이에요. 저는 좀 추웠어요. 저 집에서 2천억 원을 보내줬습니다. 이상하지요? 이상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네. 잘 안 맞아요. 요즘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7월 달에 독일을 언제 갈지. 독일 가야 돼요? 가서 뭐 하시게요, 이번에? 7월 둘째 주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의사결정 구도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독일 갔다 와서 국민들에게 더 핫한 그런 또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하지 마세요. 내려가, 빨리 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주 기자도 다른 취재 때문에 바쁘고 또 노승일 부장도 애가 4명이에요. 예. 정신없고 뭐 저도 또 본연의 의정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정유라 엄마 얘기할 건데 지난 6개월 동안을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독일의 이런 모를 교포들 또 독일 현지 총영사관의 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애국 공무원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권 바뀌고서 다음 달에 가게 되면은 이제 최순실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아는 그런 교포들이 많은 정보와 제보를 저희들에게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졌으니까는요. 그래서 저희들 7월 달에 7월 둘째 주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저희들이 프랑크푸르트 봤는데 베를린과 미넨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까지 한번 저희들이 쭉 한번 차 한 대 빌려가지고 한 10일 정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법을. 현행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소시효가 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5.18 특별법이나 전두환 재산 몰수 특별법이나 친일재산 한수법처럼 공소시효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70년대까지 이 재산 조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현행법으로는 불법 재산을 확인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불법 재산인지를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최순실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럴 텐데 검사가 입증할 수가 없죠. 이 특별법에는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재산을 검찰이 발견을 하면은 최순실이가 이것을 입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독일과 국내의 회사들, 저 돈들이 어디서 났는지를 최순실이가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전부 다 부정축제재산으로 간주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은
위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처음서부터 3차까지는 민정수석으로 가 있는 조국 교수랑 함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 이게 3차 공청회의 모습인데요. 이때는 사회를 조국 교수가 받고 3차 공청회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누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 당신의 입으로 최순실 재산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그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법을 제정하자고 이야기를 못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국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박정희 신화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110명, 바른정당 20명, 130명, 국회 3분의 1,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이 법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겠죠. 그죠?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 초당적 모임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난 화요일 날 그저께 일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23분이 참여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몇 명 참가했을까요? 단 한 명. 누구? 그래도 괜찮은 박쥐야. 김성태 의원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박쥐 형님. 혼자 있으면 당에서 고립되니까 장제원이나 다른 박쥐들 좀 몇 명 한번 데리고 오세요. 오늘 교통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3일 전에 장제원한테 이야기했어요. 김성태 의원이. 못하겠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한 번 더 덫을 놓으려고 오늘 교통방송에서 장제원 의원 하면 되지 않느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장제원 의원은 이제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딱 한 명이 한 명. 바른정당 2명. 이해운, 하태경. 안 해요. 안 해요. 이 특별법을 그만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국회 법이 통과되려고 그러면은 제적위원 인원의 과반만 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은 국민의당도 이거 다 찬성할 거랍니다. 국민의당은 우리 당이랑 같이. 그러면 우리 당 120명하고 국민당 40명하고 하면 산술적으로 160명이죠. 정의당 5명 하면 165명입니다. 통과될 겁니다. 산술적으로. 문제는 국회에서 이것을 상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법사위 소관이거든요. 법사위에서 테이블 위에서 놓고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 자체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겠죠? 이 법을 통과 안 시켜야 되니까 심의하는 순간 국민적인 여론 모아지고 계속 진도가 나가니까 심의를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20대 국회 계속 끌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언론에 이야기합니다.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불행하면요, 저희 국회의원들 불행하지 않아요. 나라가 그대로라도 우리 국회의원들 배지 그대로 있어요. 나라가 불행하면은 국민들이 불행하고 국민들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저 최순실의 재산은 국민들의 재산이죠. 특별법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 사정이 이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라도 국민들이 1000만 서명운동을 돌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앞으로 50번까지 이걸 할 생각입니다.
우리 오산 시민들 여기 오산 시민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들 오셨는데요. 아니, 왜 오산은 안 하고, 뭐, 부산 돌고, 뭐, 대구 돌고 막 그러는겨. 또 옆 동네 동탄 간다며. 근데 오산은, 제가 사랑하고, 정말 가장 소중한 지역인데, 오산은 50번째 마지막 피날레를 오산에서 찍으려고 합니다. 예. 8월까지는 지방을 돌 겁니다. 지방을 돌고요. 이제 7월 초에 지금 충청도, 대전, 천안, 청주 다 잡혀 있고요. 8월 초에 강원도 잡혀 있고 8월 말까지 지방을 한 25군데 돌면은 지금 이제부터 국민들이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1시간 넘게 이야기 이렇게 나누니까 저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최순실 재산 몰수하면 될 줄 알았던데 저게 장난이 아닌가벼. 야, 이거 국민들이 이거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 나서야 되겠네. 그런 생각 드시죠? 이렇게 소통하고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전국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8월까지 지방을 돌고 9월 달부터 북풍을 몰고서 수도권에 인천, 경기, 서울 막 제가 다닐 겁니다. 그리고 와달라는 데는 10명 이상만 모이면 제가 다 가려고 합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제가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내리 사선을 해준 우리 오산 시민 또 성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1000만 명 서명운동 해주시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보수당의 의원님들도 이거 안 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큰일 나겠구나. 탄핵이, 파면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시켰습니까?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촛불 드니까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별법 제정 역시도 어쩌면은 가을에 특별법 제정하라. 국민들이 촛불을 또다시 들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눈에 선이 보이고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11월 달에 아마 배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면은 특별법은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전주 가고 화요일 날은 창원을 갑니다. 다 제 돈으로 쓰는 거예요. 정치 자금으로도 이게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제 사비로 지금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전례가 없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혼자 이렇게 막 전국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제가 당대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일각에서는 그런 또 의심의 눈도 보지만요. 경기도지사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3년 전에 세월호 터지기 일주일 전에 최순실이가 정유라가 공주 승마 국민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들을 말 안 듣는다고 경찰서에 청와대가 가게 해가지고 조사하고 또 말 안 듣는다고 청와대에서 국장 노태강 자르고 이랬습니다. 국정농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3년 전에 했을 때 아까 이현욱 우리 사랑하는 내 친구 이야기했지만은 국회의원들도 제 얘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소리 안 믿게 하고 있어. 기자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JTBC도 2번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손석희 사장도 제 얘기 한 번 하고 나니까 이거 오버하는 거다. 안민석 의원 이야기를 이거 그대로 2번째 하면 안 되겠다. 2번째 안 내보냈어요. 그랬습니다. 그때 언론과 국민들이 눈치챘으면은 이렇게 불행한 국정농단 사태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심정으로 그래도 고독한 시간 보내는 거는 제가 또 취미지 않습니까? 천일을 보냈는데요. 그 외롭고 고독한 심정으로 제가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최순실 재산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특검도 건드리지 못했다. 이거를 캐내지 못하면은 저들이 부활해서 우리 국민들 역사를 또다시 괴롭힐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탄은 제가 10번 이렇게 쭉 다니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어 있거든요. 저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